오늘도 소파에 파묻혀 TV만 멍하니 바라보셨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무언가 허전하고, 모임에 나갔다 오면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공허한 건지,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에너지가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쏙 빠져버린 기분. 마치 누군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몰래 훔쳐간 것 같은 느낌. 그게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사교 모임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팔아넘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연인도 오래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을 결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선택받은 자의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40분의 여정을 함께 하시면 가짜 인연을 끊어내는 법, 가족에게서도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법, 그리고 완벽한 고독의 축제를 즐기는 초인으로 거듭나는 법.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제가 차분히 속삭여 드리겠습니다. 제1장, 타인과의 관계 단절, 가짜 인연과 감정 흡혈귀를 끊어내는 법.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 그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채워지면 곧 권태로워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한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58세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그분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낭비벽이 걱정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어느새 통장이 텅 비었고, 노후 준비는 늘 다음에였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엔 싸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대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김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달아버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상대의 의지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의지는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녹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7세의 최 선생님은 동창회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은? 집은? 재산은?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들. 누군가의 이혼 소식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누군가의 병이 화제가 되는 자리. 집에 돌아오는 길. 최 선생님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들과 함께였는데, 혼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로운 그 기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사교 모임은 정신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모이는 장소다. 그 자리에서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최 선생님이 외로웠던 것은 그 자리의 수준이 최 선생님의 내면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궁금함을 꿀꺽 삼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다. 남의 사생활이 궁금해지는 순간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묻지 않아야 상대도 나에게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 자체가 의지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댈수록 빈틈이 생기고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단호한 거절에는 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고슴도치의 거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려 서로 몸을 붙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찾아냅니다. 서로 따뜻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거리를.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 중간의 정확한 거리. 정중하고 따뜻하지만 내 영혼의 고요를 침범당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제2장. 핏줄에 대한 환상 파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쇼펜하우어는 가족에 대해서도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 안에서도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더 아픈 이야기입니다. 62세의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믿었으니까요. 어느 해 겨울, 독감이 왔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분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어떡할 거야? 그 한마디에 40년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동정심 윤리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동정심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동정심은 자신을 지운 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운 헌신은 결국 자기 파괴다. 당신이 자신을 없애가며 가족을 챙긴 것. 그것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자기 파괴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절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식 결혼할 때 목돈을 보탰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제 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가진 속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워지면 더 큰 것을 원한다. 이것이 의지의 본질이다. 끝이 없다. 당신이 줄수록 상대의 의지는 더 큰 것을 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착함과 현명함을 분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전제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가 무한정 흘러나오는 수도꼭지가 되지 마십시오. 흘리지 않는 친절만이 진짜 친절입니다. 두 번째,
내 지갑의 무게를 가족에게도 숨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욕망의 대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제력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나를 묶을 밧줄을 스스로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재정의 실체는 나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 행복은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자식들은 당신을 짐이 아니라 매력적인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독립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당당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제3장. 내면의 고독 채우기. 지루한 일상을 위대한 축제로 만드는 루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권태로워진다. 그렇다면 이 시계추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결과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70세의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생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자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뭘 하지? 그 질문 앞에 손이 멈췄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밥을 먹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권태는 공허한 내면의 반영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원하는 것 없이도 충만한 내면이 행복입니다. 반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60세의 한 시니어는 화려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SNS에서 보던 유명한 카페, 아름다운 해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행에서 내내 공허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동네 골목을 같은 길로 걷는 시간. 그리고 저녁엔 조용히 붓을 들고 붓글씨를 쓰는 시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결과물이 훌륭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느낌. 그 느낌이 어떤 여행보다도 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상태를 예술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의지의 욕망이 잠시 멈추고 순수하게 대상에 몰입하는 그 순간, 인간은 고통의 시계추에서 벗어난다. 붓글씨를 쓰는 그 시간, 걷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십시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홀로 산책했습니다. 그 반복된 걸음 속에서 그는 의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이면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반복 안에서 뇌는 안정되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 걸음이 당신만의 철학이 됩니다. 두 번째, 아무 목적 없는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서예여도 좋습니다. 오카리나여도 좋습니다. 반려견과의 산책이어도 텃밭 가꾸기여도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는 것.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 오직 그 행위 자체에 녹아드는 것. 그 몰입의 순간.
당신은 의지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비교의 창문을 닫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 불행의 절반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여행 사진,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만큼 당신 안에서 자라야 할 것이 시들어갑니다. 대신 오늘 내가 느낀 것을 단 3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 사유의 축적이 그 어떤 여행보다 깊은 당신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제4장, 죽음과 운명의 수용. 후회와 불안을 태우고 초인으로 사는 법.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67세의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말걸. 자식에게 더 잘해줄걸.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잠들려 하면 떠오릅니다. 잠에서 깨면 또 떠오릅니다. 마치 재생 버튼이 고장 난 것처럼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정 여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던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정체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고통은 의지가 좌절될 때 생겨난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끝난 일에 의지를 계속 부딪히는 행위다. 그것은 벽을 향해 매일 밤 머리를 박는 것과 같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60이 넘으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가 언젠가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소중했는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것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두려움이 걷혔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개별적인 의지가 해소되는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연스러운 귀환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쳤을 때 하는 반성은 성찰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혐오일 뿐이다. 밤에 잠 못 자며 후회하는 그 시간.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수면을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드는 동안 맹목적인 의지는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깊이 잘 자고 난 아침, 우리는 더 맑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의 오두막을 불태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의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낭비다. 더 이상 그 방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아파트, 그 말, 그 선택.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망각은 뇌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두 번째,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오늘이 전부라면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해주지 못할 약속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직 나를 대접하십시오.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보고 싶은 하늘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생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지쳤을 때는 반성하지 말고 그냥 주무십시오. 오늘 기운이 없고 모든 것이 무겁다면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것은 자기 혐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대신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로부터 잠시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의지의 소음이 잠드는 그 고요 속에서 내일의 당신이 다시 깨어납니다. 더 맑고 더 단단하게. 당신은 오늘까지 정말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수십 년의 관계를 견뎠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으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밤을 혼자 지나쳐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고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당신의 주름은 나약함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낸 지혜의 지도입니다. 당신의 백발은 세월에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사유가 빚어낸 성숙의 월계관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이제는 가짜 인연을 놓아두십시오. 이제는 혈연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당신만의 고독한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고독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지혜의 서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